어제 저희 채널A 사옥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이름 상점 주인 등등을 만났습니다. 호프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나왔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안 기자? 7월 들어서 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7월 첫째 주에서부터 주별로 2%포인트씩 빠지던 게 이번에는 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7월 들어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현장에서 좀 듣기 위해서 호프타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그 당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죠. 다들 좀 놀라셨죠?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편하게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잘 듣고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요, 생업과 사업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분입니다. 사실 근로자만 못합니다. 자, 방금 자영업자의 이야기 들으셨죠? 이 자리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여성 경력 단절자, 그리고 구인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고충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좀 현장 분위기를 지금 취업 현장 분위기를 좀 올려보려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년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점주 등등을 모아서 호프타임을 대통령이 직접 가졌습니다.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사전 섭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저 호프타임 자리에서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민지 기자? 방금 전에도 보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문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도 당초에 이제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오는지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함께한 저 자리에 지난해에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한 청년 구직자가 함께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네. 저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안에 저 청년인데요. 지난해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홍보 영상에 등장했던 청년입니다. 어허. 당시에는 호프타임에 어제 참석한 이 청년이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 준비생으로 빨래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청년인데 어제 그 행사에 나타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말을 바꿔서 현장에서 만났던 국민들을 이제 다시 만나서 그간의 달라진 사연과 현재 의견들을 청취하는 컨셉트를 가진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다시 전했습니다. 송 교수님, 자, 청와대가 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대통령이 가는 행사인 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30여 명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한 명은 지금 저 배준 씨라고 하는 저 청년은 사전에 섭외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게 약간 쇼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송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겨울에 공무원 준비를 하던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그런 평가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 사전 기획해서 연락하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런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 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이 변화되는가입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혼돈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향성에서는 많은 부분 동조를 하지만 방법과 속도 이런 면에서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가 28%에 달합니다. 예. 미국은 7%밖에 안 되거든요. 음식점을 열고 1년 안에 문 닫는 데가 70%가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폐업 비즈니스가 오히려 성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인데 예. 공약이 1호였던 일자리 늘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이번에 밀어줬던 압승했던 그 성적표를 문재인 정부가 낼 수 있는가에 따라 민심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겠죠. 예. 송 교수님은 자 일전에 만났던 청년 한 명을 더 뭐 섭외 사전에 한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 기자, 야권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야 예전부터 뭐 문정부가 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호포집에서 만난 청년, 지난 겨울 시장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소수자를 기울인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탁현민 비서관의 기획력이 다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이런 쇼통으로 국민들의 마음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쇼통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쇼보다는 그런 지적을 한 거죠. 김민지 기자,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뭐 연출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해서 상점들을 방문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진짜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요. 오늘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데 요거 단말기 사용하시면 건당 95원 내세요.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0.2%로 내렸어요. 아마 300 정도는 더 세이브돼서 그럼 한 명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드리고 갈게요. 이거 그런데요, 차 교수님, 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참 좋은데 여론을 뭔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쇼, 이벤트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에 청와대 의제 행사 자체가 좀 악화된 여론을 뭔가 달래보기 위한 뭐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행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잖아요. 퇴근길 시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 공약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또 일자리와 관련돼서 자신이 지금 핵심 공약으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실제 목소리가 어떤지 그걸 직접 듣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뭐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것이 뭔가 사전에 기획된 것처럼 보인다든지 겹치기 그러니까 나오신 분이 겹치기 출연이라든지 이러면 예. 진정한 감동과 또 이 뭡니까 이래 좀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청와대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대목에서는 반성을 하되,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실 구조적 계획이 힘들다, 정부도 어렵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최저임금이나 고용 안정은 대통령 의지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과 달려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 저는 사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혼선들을 만약에 국회에서의 협조와 입법을 통해서 뭔가를 개선하시려고 한다면 예. 저는 야당과의 이런 소통과 협치. 또 이 협치, 포용의 노력이 저는 동반해서 병행돼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호프타임 취지는 좋았으나 약간 옥의 티가 아니었을까요? 뭐 사전 섭외 논란.
근본적인 문제들을 또 좀 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